자, 그래서 이제 태양 여기가 원래는 지구의 원래 교육과정 상으로는 막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막 이런 것부터 보는데 이제 나는 순서를 조금 바꿀게. 태양계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파생돼서 들어가기는 해.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주변의 우주를 보게 되면 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지구는 별입니까? 그러니까 별이라는 거의 정의를 도대체 어떻게 내리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려가면은 별이 뭐 한자로는 별 성자를 쓰잖아. 행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항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있는 태양계 행성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런 애들을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태양계에서 항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 태양계 항성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처음에 원시 형태의 어떤 성운이 형성이 됩니다.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돼요.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나 먼지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뭉쳐 있는 거를 의미하게 돼. 그래서 막 특정 형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딴 데에 비해서 좀 더 물질들이 모여 있으면은 빨리 들어와. 딴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물질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운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이렇게 그냥 뭉게구름 이미지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회전을 합니다. 왜 하는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제 중력 때문에 안쪽으로 모이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중력 때문에 안쪽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는데 그 모이는 게 정직하게 안으로만 들어오면 좋은데 반대쪽 방향의 축으로 힘이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네들이 모이는 게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안으로 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요렇게 해서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어떤 이미지인지 조금 상상이 되니? 요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안쪽으로 물질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요게 태양계 성운에서의 이제 가운데로 이제 점점 뭉치게 되는 거. 성운이 초반부 진행될 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뭉치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중력에 의한 수축이라고 불러요. 중력 수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다 보면 안쪽이 어떻게 되겠어? 안쪽으로 무거운 애들이 자꾸 뭉치겠죠? 그쵸? 이 안쪽에 무겁게 뭉친 친구가 원시 태양이 되는 거고요. 원시 태양. 나머지에 있는 바깥쪽을 우리는 원시 원반이다 라고 불러요. 원시가 붙어 있으면 아직 찐으로 태양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된다고. 이미지가 좀 상상이 되나요? 요게 근데 요렇게 되는 형태가 이게 태양계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특히 좀 더 태양계 사이즈가 커진 게 은하거든요. 은하도 옆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돼. 근데 이게 회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 태양가 안쪽으로 들어간 친구는 뭐가 되고요? 태양이 되고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게 태양이 되고요. 나머지 바깥쪽에 있는 이 찌꺼기들이 있잖아. 이 찌꺼기들을 뭉친 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 게 지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누구도 있겠어. 뭐 목성도 있고요. 막 나머지들이 이렇게 이제 생긴 목성, 뭐 토성, 천왕성 막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해왕성 이렇게. 앞에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그래서 태양으로 들어간 애들은 태양이 되는 거고 태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쪽에 있는 찌꺼기들이 뭉쳐서 나머지 태양계 행성들이 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좀 이해가 되나요? 요게 오늘 첫 번째 필기입니다. 정리 좀 해줍시다. 우리 우주 파트 할 건데 우주 파트 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간단히 정리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노트 안 들고 왔니? 잠깐만 이거 먼저 하고. 자, 결국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 봐봐. 태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내 머리통이 태양이야? 나머지 팔이 나머지 성운일 거 아니야? 얘네가 이렇게 돌아.
근데 그게 돕니다. 그럼 이 팔들에 있던 먼지 덩어리들이 뭉친 게 수금지, 화, 목토, 천해라니까? 그럼 얘네랑 태양이랑 도는 방향이 어떨까? 똑같이 돌겠어, 다르게 돌겠어? 이렇게 돌면서 얘네들끼리 내가 주먹을 쥐면 이게 행성이 되는 거라니까? 똑같이 돌 거 아니야. 똑같이 돈다. 똑같이 돕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태양은 공전을 하진 않아요. 근데 태양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스케일은 태양의 자전이랑 행성의 공전이 어떨까?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될 거야. 그 행성도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해. 그러니까 행성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잖아. 그러니까 지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러고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겠어. 다 반대로 돌아야겠어,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지 반대로 돌면은 한 명은 이렇게 도는데 한 명은 반대로 돌리면 억제되잖아. 그치? 같은 방향은 계속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래서 행성의 자전 방향까지 세 개가 다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도 되겠지만 안 외워도 되잖아.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요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야. 알겠나요? 다만 이게 근데 100%는 아니야. 공전은 똑같은데 자전은 항상 예외가 있어. 예를 들면 금성은 자전축이 180도 뒤집어져 있어. 반대로 돌아. 금성은 해가 그래서 서에서 떠. 천왕성은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뭐 특이하게 생긴 몇 개는 예외긴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볼펜 없어? 내 거니까 쓰고요. 요거 밑에 추가해 줍시다. 뭐 밑에 추가하든가 어디에 빈 공간에 추가 좀 해줍시다. 왜 소유해? 이 동네 모기 많니? 아, 너 이 동네 안 살지? 뭐 바닷가여가지고 많이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바닷가는 물 고인 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지금 하는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 하던 거였거든.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번에 시험을 봤으니까. 근데 하면서 이제 계속 헷갈리는 게 뭐냐? 지구의 자전이 동에서 서인지 서에서 동인지, 지구의 공전이 동에서 서인지 서에서 동인지, 이런 게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자꾸 헷갈리거든? 그러면 이거는 내 제안이긴 하는데 헷갈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절대 헷갈리지 않는 거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뭐냐?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해가 뜨고 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 해가 뜨고 지는 게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잖아. 해 어디서 떠? 동에서 떠서 서로 가지. 태양을.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해가 뜨고 지는 이유는 정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야. 태양이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 달라. 왜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뭐 이 볼펜을 봐. 이 볼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쵸? 근데 우주선에서 이 볼펜을 보면 이 볼펜은 움직인다? 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로. 그냥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네 그거 혹시 유튜브 중에서 과학 유튜버 보는 사람 있어? 연배가 좀 있는 유튜버라서 궤도라고 혹시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보니? 너네가 보는 그거는 아니기는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지상파에 나와. 그러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유튜버인데 TV에 나오는 유튜버거든. 그럼 TV에 나오는 유튜버면은 어쨌든 인지도가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 과학 유튜버들은 철저하게 매니아층이 있는 유튜버들이잖아. 너네 유튜브 알고리즘에 과학 유튜버 떠? 너네 코리아맨 한 번도 안 떴니?
한 번도 안 떴어? 동호 한 번도 안 떴어?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알고리즘 타서 어떻게 하다가 한 번 막 이렇게 잘못 누르면은 이제 막 막 무서운 우주의 세계 막 이런 걸로 자꾸 막 떠가지고 하는 거긴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사람이 유명해졌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귀신에 대해서 였거든. 지방령 얘기했어. 지방령이 뭔데? 떠도는 게 아니야. 지방령은 한 곳에서만 머무는 귀신이야. 근데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럼 귀신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지구의 자전 속도랑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과생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란 말이지. 이과생의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지구야.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창밖을 보다가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약간 문득 어느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 왜냐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나무가 움직이는 거야.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내가 정신을 빡뜩 차릴 때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멍 때리고 있으면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렇지 않아?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래서 왜 이것도 유튜브 보면은 막 그 친구들한테 장난치는 유튜브 채널들 많이 있잖아. 그런 데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에 앉아서 막 나오던데 놀러 갈 때 차만 타면은 자는 친구 참교육 해가지고 차에 이렇게 앉아 자라고 해. 그 다음에 트럭 여기 거꾸로 주차시켜 놓고 빵 하면은 놀라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움직여서 배경이 변하는 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배경이 움직이는 건지가 착각하게 된다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시 한번 내가 창밖을 봤을 때 나무가 뒤로 간다고 느끼는 게 그런 현상 때문이야. 나무가 움직이진 않잖아. 근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움직인다고 느낀단 말이야. 요런 거를 이제 물리에서는 상대 속도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겉보기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사람이 느끼는 운동이라는 거지. 이 겉보기 운동, 해가 뜨고 지는 거는 해가 움직여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니까잖아. 그러면 아까 차, 나무 관계를 봤을 때 겉보기 운동이랑 실제 운동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되는 게 실제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반대니까 서에서 동으로 간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같이 나온다. 공전도 어디서 어디로 가? 서에서 동으로 갈 거다. 태양이 자전하는 것도 어디서 어디로 갈 거야? 서에서 동으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확장. 해가 뜨고 지는 현상은 겉보기 운동이라고 했잖아. 근데 나머지 별들은 어때? 걔랑 태양이 다른 게 있나? 이게 우리가 태양이 지금 낮에 태양이 떠 있잖아. 그래서 태양이 물론 되게 스페셜한 별인 건 맞는데 그래봤자 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금 떠 있는 지금 이 순간 별 떠 있을까 안 떠 있을까? 떠 있어. 다만 태양빛이 너무 세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달도 떠 있을까 안 떠 있을까? 지금은 안 떠 있을걸? 왜냐면 어제 보니까 어제가 우측 하반구니까 이제 하연달에서 넘어가는 그런 시즌이던데 그러면 지금은 졌을 것 같긴 하는데 지금은 져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그냥 태양의 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현상이 동에서 서고요. 이거랑 똑같이 별의 일주운동 또 어디서 어디야? 일주운동이라는 게 하루에 한 번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똑같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 동에서 서로 간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지는 현상이나 별이 뜨고 지는 별의 일주운동이나 똑같은 거라고. 얘도 어디서 어디다? 동에서 서로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별자리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별자리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별들이 실제로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지구의 입장에선 별들이 하루의 단위로는 고정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지구로 들어오면은 이제 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지구가 동그랗게 돼 있잖아. 근데 너네 지구본 모형 같은 거 본 적 있죠? 지구본 보면은 얘가 어떻게 서 있어? 똑바르게 서 있나요? 기울어져 있지 않아? 축이 기울어져 있어. 실제로 지구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각도는 23.5도야. 근데 역사에 남겨져 있는 그 흔적들을 보면은 옛날엔 23.5도가 아니었을 때도 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너네가 혹시 만약에 나중에 지구과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것저것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특목과학고 했으니까 해봤을 거 아니야.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하는 애들도 보고 하는데 그 지구과학을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구과학 심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남반구로 갔을 때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모든 거는 포커스가 우리나라 기준이야. 우리나라 기준. 그리고 남쪽 하늘에 가면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위도가 30도 정도 돼 있죠. 위도 30도 정도 되는 우리나라는 요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봅니다. 보는데 자,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 있는 게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볼 때 항상 기준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방향 있죠? 남쪽 방향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 방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면 남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들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뒤통수는 어디가 되겠어? 북쪽 하늘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손을 펴?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동쪽이야, 서쪽이야? 여기 동해야, 서해야? 동해잖아. 동쪽이야. 너네 태도지 보러 어디로 가? 동해안 가잖아. 강릉 가잖아. 동쪽이야, 동쪽. 여기가 왼손이 동쪽이고요. 반대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는 거냐.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쪽이 남쪽에 해당하게 되고요. 반대쪽으로 바라보는 게 북쪽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남쪽이랑 북쪽인데 보면 남쪽은 시야가 밑으로 쫙 열려있지. 북쪽은 어때? 닫혀있지 않아? 여기가 지구 자전축이어서 이쪽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거에서 밤쪽에 하늘을 보면은 자전하기 때문에 밤하늘이 이렇게 땡글땡글 돌 거 아니야? 이 지구가 자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커다란 하늘을 천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잠깐만 이거 적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위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이런 느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게 되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긴 하는데 이게 바라보는 더 큰 어떤 덩어리, 천구 덩어리에서의 하늘의 움직임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별이 뭐야? 북두칠성의 북극성이 있지. 북극성이 왜 유명하냐? 지구 자전축을 삑삑삑 따라가잖아. 그럼 딱 여기 지구 자전축상에 북극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북쪽 하늘을 보잖아? 그러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 남쪽 하늘에는 북극성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이제 옛날에부터 그러니까 북극성을 따라가면은 이거를 지구의 이제 자북이나 뭐 진북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진북일 거야. 북극성으로 보는 게 쭉 올라가면은 북극성이 딱 만나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옛날에 항해를 하거나 방향을 찾을 때 다른 거는 제쳐두고 북극성을 가지고 했던 게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괜찮나요? 이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구,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좋냐면, 내가 딱 가운데 서 있어. 내가 이제 지구고, 지금 이 상황이 남쪽 하늘을 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팔을 벌렸을 때 왼팔이 동쪽, 오른팔이 서쪽이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구에 있는 별들이나 태양이 뜨는 걸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냐? 동쪽에서는 해가 뜨죠. 별들도 이렇게 떠오릅니다. 남쪽을 빙글 지나서 서쪽으로 떨어져. 다시 해가
떠올라서 남쪽을 빙글 지나 서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어떤 이제 거대한 지나는 천구가 있다고 했었잖아. 남쪽에서의 천구는 이게 지금 그림이 입차도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빙글 지나서 서로 떨어지게 되는 요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항상 동에서 떠올라, 그럼 떠오르겠지? 남쪽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되게 뜨겁잖아, 오늘이. 그치? 해가 높이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의 경우에가 이 경로가 이렇게 올라와서 긴 경로로 가고요. 겨울이 되면 이 경로 자체가 밑으로 내려와, 태양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북반구를 봤을 때, 자, 봐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한 세트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럼 자, 봐봐. 보면은 여기가 지구. 그럼 지구를 봤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됩니다. 나 이 모양 이거 봐야 돼. 손가락 끝에 봐야 돼.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옵니다. 자, 북쪽 하늘에 봤어. 북쪽 하늘을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 거 아니야. 다시 남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랑 북쪽에서 이렇게 도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무슨 방향이 이렇게 돌면은? 너네가 봤을 때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요렇게 도는 게 연달아서 연결돼가지고 북쪽의 시계 반대로 도는 겁니다. 별들이.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상상이 좀 되나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별자리들을 북반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 각도 가지고 막 계산하고 막 요런 것들이 나왔던 게 이제 우리가 저기 뭐냐 이제 별의 일주운동 요렇게 이제 배웠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되고요. 시계 혹시 지금 몇 분이니?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그래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오늘 달 뜨고 지는 거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자. 이게 이제 달을 좀 볼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늘을 딱 보다 보면은 달이 어떨 때는 뭐 도름달이 떠 있고 어떨 때는 뭐 초승달이 떠 있고 그러잖아. 이 달의 위상, 달 뜨고 지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냐면 기준이 되는 게 있거든요. 태양이야, 태양. 그래서 달 뜨는 거랑 태양, 그러니까 달도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태양도 돌고 막 이것저것 다 도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을 하나를 딱 꽂아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태양이 이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을 때랑, 그러니까 이 태양이 있을 거고, 태양이 보일 때가 낮이고요. 태양이 안 보일 때가 밤이 되는 거거든, 볼 때.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이 주변으로 지구 주변으로 달이 돕니다. 그럼 달이 이렇게 돌아. 근데 달은 스스로 빛이 날까, 안 날까? 안 납니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이 나는 건데 첫 번째는 이 포지션을 우리는 삭이라고 불러요. 자, 이 위치에 있으면 달이 보일까 안 보일까? 달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입니다. 왜? 태양이랑 같은 위치에 떠 있는 것도 있고 자, 내가 달이야. 그러면 너네 입장에서 지구고 내가 달이야. 내 뒤통수에 태양이 있잖아. 내 뒤통수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얼굴은 빛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오히려 얼굴은 그늘이 져서 어둡다고요, 얼굴의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안 보입니다. 삭은 안 보여요. 자, 요 상황이 상현달의 상황이거든요. 상현달의 경우에는 달이 있으면 달의 어느 쪽이 빛나? 태양이 받는 오른쪽 편만 빛나지 않겠어? 그래서 상현달은 이렇게 우리가 달을 색칠을 합니다. 오른쪽 반구가 빛납니다. 여기가 보름달 망이라고 하는데 망의 경우에는 보름달이니까 전부 다 빛나게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좀 재밌는데 여기가 하연이거든.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면이 빛을 받고 여기도 이쪽 면이 빛을 받잖아. 그러니까 둘 다 오른쪽이라고 하면 아니야. 왜냐?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는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구의 오른쪽 면이고요. 근데 하연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쪽이 빛나는 거야? 왼쪽 반구가 빛나. 왼쪽 반구. 그래서 여기는 하얀달의 경우에는 빛나는 게 어느 쪽? 왼쪽 반구가 빛나는 요런 상황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느 쪽은 소승달이나 구름달은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사이에 있는 거는 사실 뭐 크게 보진 않을 건데 요렇게 달의 위치에 따라서 이 달들의 모양이 있을 거고 이 달들의 모양과 함께 몇 시에 뜨고 어느 쪽 하늘에 몇 시에 위치하고 하는 것들을 좀 봐볼 거거든요. 이제 여기는 기준이 있어. 자, 그 상황이 고정이 된 거야. 내가 지구야. 그리고 태양은 항상 어딨냐? 여기에 있어. 태양은 항상 왼쪽에 있습니다. 내가 지구고요. 태양은 항상 왼쪽에 있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을 고정을 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있잖아. 그 여름이랑 겨울이 되면은 이제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달라지잖아.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가 공전을 하는 공전 궤도면이 완벽한 원이 아니어서 그렇거든요. 약간 타원의 형태로 돌고 있어서 그렇고요. 얘네가 완벽한 원의 형태로 돌면은 뜨고 지는 시간이 똑같아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을 우리는 6시에 뜨고 6시에 진다고 고정을 할게. 그리고 태양이 뜰 때 태양이 어디에 있는 거야? 태양이 뜰 때 태양은 어느 쪽 하늘에 있을 거야? 동쪽에 있을 거야. 태양이 질 때 태양은 어느 쪽에 있을 거야? 서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은, 자, 내가 팔을 이렇게 벌릴게.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이라고 했잖아. 동쪽이고 서쪽이야. 그러면 태양은 항상 이쪽 벽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 지금 상황에선 딱 이 상황이야. 태양이 어느 쪽에 있어? 동쪽 하늘에 있죠? 지금 아침 6시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돌았어. 태양이 어느 쪽에 있어? 남쪽 하늘에 있잖아. 낮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태양이 어느 쪽 하늘에 있어? 서쪽 하늘에 있지? 이때는 저녁 6시를 의미합니다. 태양이 그럼 여기서부터 보여 안 보여? 내 시야에 태양이 없잖아. 해가 진 거야. 지금부터 밤입니다. 밤 완전 반대편 밤 12시 밤 태양 안 보이다가 지금 딱 해서 한 바퀴 딱 돌면은 해가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 이때 다시 몇 시? 6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내가 팔을 펼치고 자, 이런 의미겠지. 팔을 펼쳐가지고 팔을 펼치고 동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서쪽이잖아. 동쪽에 태양이 있으면 이때가 오전 6시야.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시간을 가늠하겠다고. 서쪽에 태양이 있으면 이때가 몇 시야? 저녁 6시야. 괜찮나요? 이 상황에서 자, 상현달의 포지션을 들어가 봅시다. 자, 상현달은 지구, 태양, 상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어. 달이 어디에 있겠어? 여기 있겠네. 이게 달이겠네. 괜찮아? 이게 달이겠네. 자, 이 상황인 거야. 지금 보면 몇 시? 오전 6시. 달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내가 돌았어. 지금 몇 시입니까? 낮 12시 태양이 딱 남중하에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달이 내 왼손에 걸렸네. 이때 달이 어디에 있는 거야? 동쪽 하늘에 있는 거야. 왼손 동쪽이니까. 떴어 달이.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해가 쨍쨍 떠 있으니까. 그치? 돕니다. 돌아. 그럼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달은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 딱 지금 이 순간이 됐어. 그러면 해가 어디에 있어? 서쪽에 있네. 저녁 6시야. 해가 졌어. 달이 어디에 있는 거야? 남쪽 하늘에 빡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는 서쪽에 있고요. 저녁 6시에 상현달, 반달이 남쪽 하늘에 빡 있다고. 돕니다. 돌아. 그러면 지금 남쪽 하늘이지? 점점점 어디로 가? 서쪽 하늘로 가네. 지금 몇 시야? 해가 내 뒤통수 있잖아. 밤 12시에 얘 어떻게 돼? 이제 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좀 알겠니? 그래서 이게 저녁이었으면 달이 보여가지고 할 텐데 지금 달 보이나? 달? 보일 법도? 오! 나와볼래 얘들아? 자, 그래서 이거 하는 부분 앞에가 좀 날아가는데 영상 올려둘 테니까 나중에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자, 보름달을 체크를 합시다. 보름달에 이번엔. 그러니까 보름달의 경우, 아까 얘가 그래서, 이걸로 정리해주면 얘가
낮 아까 몇 시에 떴어?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낮 12시니까 3시니까 저 위치가 맞구나. 저게 완벽한 상했다를 나 착각했다. 다시 한번 얘가 이 상태에서 뜬 거잖아. 얘가 낮 12시에 뜬 거야.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남중하고요. 남중한다가 남쪽 하늘이겠지. 그 다음에 밤 12시에 집니다. 근데 지금 아까 봤던 게 그 상현달이 맞았네. 그러니까 지금이 시간이 6시 정도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중을 하려고 되던 참에는 조금 더 가면 남중하긴 하겠다. 그렇잖아? 자, 망은요? 망은 어떻게 되냐? 아직 안 써도 돼. 자, 망 상태는 지금 몇 시?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오전 6시. 떠, 안 떠? 안 떠. 근데 왼손에 걸려있네. 얘는 그러니까 태양이 뜰 때 지는 거야. 안 보입니다. 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다가 지금 딱 뜬 거 아닙니까? 몇 시인데?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으니까 저녁 6시에 망은 뜬다고요. 그쵸? 얘가 그래서 저녁 6시에 떠서 6시에 떠서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밤 12시에 남중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침 새벽 6시 진다 라고 하는 거를 말로 써놓긴 한데 너네가 돌면서 시도를 해봐야 돼. 돌면서. 자, 마지막 하얀달 다시 한번 해가 기준이라고 했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동쪽에 있는 요 상황이 아침 6시, 태양을 남쪽하고 있는 게 낮 12시,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는 지금이 저녁 6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아. 딱 요 상황이네. 이 상황이 언제야? 하얀달이 왼손에 동쪽 하늘에 있을 때 하얀달이 뜬 순간이네. 하얀달이 언제 떠? 밤 12시에 뜹니다. 떠서 남중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해가 뜰 때 남중합니다. 오전 6시 남중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이긴 하선 해가 떠 있어.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낮 12시에 진다. 서쪽으로 진다. 인 거지. 사진 상태는 태양과 동시에 뜨고 집니다. 괜찮나요? 요거를 오늘 조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요거 필기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